네, 반갑습니다. 닥터송의 사장 만세, 닥터송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적립식 펀드를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이제 자녀의 이름으로 적립식 펀드를 가입해 줄 때 미성년자들은 2천만 원, 성년은 5천만 원까지 증여 공제가 되기 때문에 원금이 될 때까지 이렇게 대신 납부를 해 주시면 이제 증여세가 없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렇지가 않죠. 적립식 펀드를 해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원금이 2천만 원이고 해약할 때 금액이 5천만 원이라고 하면 이 5천만 원 전체에 대해서 증여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해결책을 볼 수 있을 거고요.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이제 자녀의 이름으로 적립식 펀드를 가입해 줄 때 미성년자들은 2천만 원, 성년은 5천만 원까지 증여 공제가 되기 때문에 원금이 될 때까지 이렇게 대신 납부를 해 주시면 이제 증여세가 없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렇지가 않죠. 적립식 펀드를 해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원금이 2천만 원이고 해약할 때 금액이 5천만 원이라고 하면 이 5천만 원 전체에 대해서 증여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해결책을 볼 수 있을 거고요. 먼저 첫 번째로 현금 증여 후에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년은 이제 5천만 원까지 증여 공제가 되고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증여 공제가 되죠. 그러면 첫 번째로 성년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을 이제 자녀 통장에 입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금일로부터 입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제 증여 신고를 하게 됩니다. 현금 증여는 이제 입금일이 증여일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녀 명의로 적립식 펀드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자녀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되도록 자동이체를 설정을 해 놓으면 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즉 부모가 부모 통장에서 원금이 될 때까지 계속 납부가 되면 향후에 해약했을 때 그 해약금 전체에 대해서 증여로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이런 절차를 거쳐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정기금 증여 후에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정기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매월 일정 금액씩 대신 납부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매월 20만 원씩 납부를 해 준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점에 20만 원과 10년 뒤에 20만 원은 당연히 현가로 차이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매월 20만 원씩 10년 동안 부모가 대신 납부를 해 준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해서 증여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정기금 증여에 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정기금 증여에 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매월 일정 금액을 자녀 명의의 적립식 펀드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납입 기간을 10년 동안 설정을 하고 매월 20만 원씩 이렇게 불입이 되도록 이렇게 적립식 펀드에 가입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동이체 계좌는 이제 부모 통장으로 정합니다. 왜냐하면 정기금 증여에 관한 이제 증여계약서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최초 입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없게 되겠습니다. 미성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얼마 정도 가입하면 좋느냐? 매월 한 20만 원 정도가 적당합니다. 매월 20만 원. 정확하게는 이제 20만 268원 정도가 되는데 20만 268원을 연간으로 계산을 하면 204만 3,216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획재정부령에 의해서 정기금 증여를 하게 되면 이제 매년 3%씩 할인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10년 동안 할인을 하게 되면 8.5302가 되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계산해 보면 2,049만 9,913원. 자, 그러면 2천만 원이 넘어가니까 2천만 원은 공제되고 49만 9,913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과세 표준이 5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들에게는 이제 매월 20만 원씩 불입하도록 약정을 하고 증여 신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성년 같은 경우는 49만 3천 원 정도 됩니다. 49만 3천 원 정도. 이걸 이제 정시펀드에 가입을 하면 연간 이제 592만 140원이 됩니다. 592만 140원이 되는데 이제 현가로 매년 3%씩 할인을 했을 때 8.5302가 된다라고 했죠. 곱하면 5,049만 9,978원이 됩니다. 이것도 5천만 원까지는 증여 공제가 되고요. 또 49만 9,978원에 대해서는 5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이제 매월 20만 원씩 한 10년 납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성년 같은 경우는 이제 49만 3천 원 정도, 이 정도씩 10년 동안 이제 부모가 대신 불입을 해주고 정기금 증여를 하면 증여세 없이 이 자녀를 위해서 정시펀드에 가입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뭐 주식 시장이 이제 3천을 돌파를 해서 3,300, 3,400도 바라보고 있는데,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의 주식 시장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데, 자녀분들을 위해서 미리 이렇게 정시펀드를 가입을 해주면 한 10년 후에는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나라의 기업 경쟁력이 대단히 많이 강화가 됐죠. 많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요. 혹시 여기에 동의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리고 여유가 좀 있다라고 하시면 자녀 명의로 정시펀드를 이렇게 가입을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사항을 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용돈으로 정시펀드에 가입을 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기업 컨설팅을 하면서 많은 사장님들 만나보면 그동안 이제 자녀들한테 용돈을 많이 줬는데 이제 자녀분들은 이제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기도 하고 또 이제 친인척들로부터 용돈을 받기도 하고 또 조부모로부터 또 용돈을 많이 받죠. 이렇게 명절 때 많이 받게 되는데 이 돈이 상당히 쌓이게 됩니다. 근데 이 쌓이게 된 돈을 어떤 그 자녀의 교육 목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징여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학자금이나 교육 목적으로 활용을 하면 징여세 문제가 없지만 이걸 해약을 해서 어떤 자산 구입 용도로 활용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징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뭐 용돈인데 이걸로 뭐 자산을 구입했다라고 해서 무슨 징여세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제 과세 관청에서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약 후에 자녀 자산을 구입하는데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징여세가 과세된다라는 거 꼭 명심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용돈이라 하더라도 향후 자산 증식에 활용을 하게 되면 이제 징여 신고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어떤 학자금 목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굳이 징여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제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이제 보험을 가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불합리한 이제 그 상증법 규정 중에 하나인데요. 증여받은 재산으로 이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죠.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세법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에 보면 이제 보험금의 증여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1항 제2호에 보면 보험 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이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이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즉 예를 들어서 보험금이 예를 들어서 5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이 5억이 나왔는데 이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4억이라고 쳐요. 그러면 그 차액이 1억이죠. 그러면 이 1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이제 세법 규정이긴 하지만 조항이긴 하지만 그래도 법이기 때문에 법은 강제성이 있죠. 그래서 이 법은 지켜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한 향후에 이 법도 개정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이제 증여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금 상당액에서 불입한 보험료 그 차액만큼이 증여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증여받은 재산으로 불입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현금을 증여받아서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을 증여받아서 그 부동산 임대료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불합리하죠. 하지만 법은 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유효합니다. 자, 이제 참고사항 말씀드렸고요. 이상으로 이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영상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많은 사장님들하고 공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